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중희입니다. 이번 시간엔 재미있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쉬워 보이는 문제이지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수들보다 하수들이 정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만큼은 신기하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이 문제를 한국기원 연구생 5명한테 또 한바연 3조, 4조, 5조 아이들 5명한테 각각 따로따로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한국기원 연구생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반면 한바연 3조, 4조, 5조 아이들, 그러니까 한바연이 뭐냐면은 한국바둑연맹을 줄여서 한바연인데요. 한바연은 연구생에 들어가기 직전의 수준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한바연 3, 4, 5조 하면 이 문제를 풀었던 연구생 5명 아이들에게 최소한 석점은 깔아야 대등한 승부가 되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바둑이 약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 약한 친구들이 한국기원 연구생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우선 한국기원 연구생 5명 그룹에게 흑선입니다. 이 문제는 흑차례로 이 문제의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1분을 주었죠. 그랬더니 이 문제를 생각하던 친구들 5명이 일제히 이 문제의 결과는 패예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바연 3조, 4조, 5조 그룹 그 5명 아이들에게 이 문제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것은 흙이 두면 백이 잡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죠? 연구생 그룹 아이들은 이것이 패라고 얘기를 했고 한바연 그룹 아이들은 이것을 흙이 잡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말이죠. 자, 우선 이 문제의 결과는 그냥 잡힙니다. 연구생 아이들이 왜 이것을 패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수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야지 여기를 단수를 쳤다가는 큰일 나죠. 이거 따먹고 이렇게 막혀서 이 석점이 잡히니까 말이죠. 흙은 당연히 이어야 되고 이것으로 이 백이 잡혀 보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요. 단수를 쳐서 이으면 흙은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잡혀 있습니다. 백이. 나중에 공배가 다 메꿔지고 나가면 이렇게 들어가죠. 때려도 이렇게 잡히니까 말이죠. 이 쉬워 보이는 문제를 제가 왜 냈을까요? 연구생들은 이 문제를 제가 낸 의도를 훤히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을 호구로 쳐서 넓히면 이걸 단수를 칠 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넉점을 희생하면서 이곳을 단수를 치죠. 이걸 따먹어야 되는데 이거 놀랍게도 되따먹고 이렇게 치면 패 같아 보입니다. 이게 요까지를 한눈에 보고 연구생 그룹 아이들은 이것을 패라고 한 것이죠. 이걸 이어야 할 것 같지만 이것을 잊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해서 따먹힌 뒤를 연구생 아이들이 읽은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게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따먹히는 게 함정이구나. 이렇게 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연구생 친구 아이들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해서 여기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고서 요걸 읽은 것이죠. 과연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둬서 패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반면 한바연 3조, 4조, 5조 아이들은 바둑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이렇게 웅크리고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웅크린 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단수를 치고 요까지를 못 보고 자,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한바연 3조 4조 5로 그룹 5명 중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문제를 따로 냈습니다. 자, 이게 웅크리면 어떻게 두지? 그 아이는 여길 단수를 이게 뭐예요? 사모님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사모님 이걸 잊지 않고 이걸 단수를 칠 건데? 아, 못 봤다. 하면서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모님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단수를 쳐서 사모님이 틀렸다고 안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멈췄습니다. 패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한 번 더 멈춘 것이죠. 틀렸지? 하고 사모님이 물어보자 아이들은 그제서야 이것이 틀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 사모님 풀었어요. 이렇게 따먹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있네요 하고서 나중에 알아차린 것이죠. 정말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반면 연구생 그룹 아이들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요게 패까지만 본 것이죠. 여기까지만 꾀를 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꾀는 읽지 못했죠. 그 다음 함정은 보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패로만 풀었었는데 이것을 잊고 잡으러 가는 것을 그들은 미처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바연 아이들이 이 문제에 전부 성공하게 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바연 아이들이 이걸 맞았다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수 치는 수를 못 봤기 때문이죠. 이걸 따먹고 이걸 나중에 보고 아이들이 실망을 했으나 제가 틀렸다고 하질 않자 아이들이 끝까지 쳐다본 것이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사모님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를 풀었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답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나중에 보긴 봤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연구생 그룹 아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쳐서 패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오답을 낸 것이죠.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오히려 진리에 가깝다는 말을 하죠. 그게 딱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오히려 순수하지 못했던 영우생 아이들이 끝까지 보지 못했고 순수했던 아이들은 이 수는 보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운 좋게 이렇게 있는 수가 나중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운 좋게 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하죠? 자, 바둑에는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바둑의 기법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걸 단수를 쳤을 때 이것을 잊지 않고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수를 생각할까요? 또 이런 수가 있다 하더라도 따먹고 이렇게 패로만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흔치 않은 수들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따먹힌 다음을 보라는 것처럼 이렇게 따먹힌 다음에 이런 좋은 수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후절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둑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죠. 이런 걸 단수를 쳤다 해서 잡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수를 봤다 해서 이걸 패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게 바둑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신기한 문제를 접해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은 감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